네, 일단 영상이 중간에 지난주에 영상을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일단은 태풍이 왔었잖아요. 태풍이 오다 보면 이제 사무소에서 피해 조사라는 걸 나가거든요. 피해 조사라는 것도 나가고 뭐 제가 그때 뭐였죠? 피해 조사 나가기도 하고 뭐 전화도 민원 전화도 엄청 많이 오고 기타 등등등으로 할 것들이 좀 많았어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원래 그래서 급하게 일요일에라도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었는데 뭔가 이게 멘트가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접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회독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찍었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회독 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독의 내용과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요 영어 과목의 경우에 제가 회독 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통의 수험생들이 영어 독해, 문법의 경우에는 회독수보다는 뭔가 문제풀이 아니면 양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회독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예시를 좀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올해 국가직 9급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요거는 지방직 9급 문제인 걸로 준비했습니다. 좀 공단기에서 정답률을 체크해 봤을 때 각각 좀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요걸 보면서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영어 과목의 경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치기보다 보통은 이제 양치기, 새로운 문제풀이, 많은 양의 새로운 문제풀이를 통해서 감을 익힌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독수는 좀 받쳐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두 번 풀고 버리는 거에 비해서는 회독수가 훨씬 중요해요. 왜 그런지 문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작이죠. 첫 번째 요거 간단하게 좀 학습법 같은 개념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작은 의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굳이 용어를 붙이자면 의미의 적절성을 묻는 영역입니다. 영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글을 확인을 해야 돼요. 항상 한글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빨리 적응시킨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말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빨리 하나씩 볼까요? 인간은 자신을 빨리 적응시킨다. 환경이. 의미 확인됐죠? 그 다음에 문법을 따지시는 거예요. 문법을 따지시는데 중요한 점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문법 포인트, 문법 이론들 있잖아요. 이론을 전부 다 해당 문장에 집어넣어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찾는 겁니다.
문제가 저한테 답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시험장에서 답은 내가 찾는 거거든요. 근데 커뮤니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 문법과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아요거든요. 아무도 문제가 자기한테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찾는 거지. 이해되시죠?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포인트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떠올리고 그걸 바탕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냥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쓱 보고 눈에 잡히는 거 하나 딱 정해가지고 이번엔 너로 정했다, 약간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서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따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미 적절성은 따졌어요. 그쵸? 그러면 확인해야 될 게 human beings, 뭐 그냥 human beings 단어니까 패스하고,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아, 부사 맞네. 확인. 복수형이죠. 복수로 형으로 쓰였고 자신을 나왔는데, 그러면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내가 따져야 되는 거, 제기대명사냐 그냥 대명사냐. 근데 인간이 자신을이니까 맞는 거죠. 제기대명사 문제는 항상 문맥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environment 확인됐죠. 여기서 조심하실 점, 관사 같은 거는 관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의견도 조금씩 다르고 전공 문법서마다도 조금씩 설명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가지고 너무 깊게 따지지 마세요. 따져야 될 거는 공시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라는 거, 요 정도.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어나 언이나 s나 es 붙이지 못한다는 거, 뭐 이 정도. 문법 문제에서는 물론 순서 삽입에서는 관사를 좀 따져야겠지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1번 확인할 거 다 한 거예요. 두 번째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그녀는 그 사고 때문에 그녀의 목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서술어.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뭔가 암기하고 있는 부분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왔죠? 그녀의 목표를 뭐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그럼 사고 때문인데 because 나왔으면 이거랑 따져야 되지? 명사네요. 맞죠? 통과. 요렇게 앞에서부터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걸 발견하면 앞에 나와 있는 걸 놓치거나, 앞에 나와 있는 걸 발견하면 뒤에 나와 있는 걸 놓쳐서 틀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문제를 빨리 풀다 보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답지를 보면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그냥 안다 모른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요 습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내가 따져야 하는 것들을 따지는 습관을 처음부터 기르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선택지를 왔다 갔다 두세 번 읽게 되면, 문법에서 두세 번 읽게 되면 긴장감이 올라가요. 왜 문법이 안 풀리지? 이번 시험 망했나? 약간 이런 느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가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회사는 그가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금지했다 라고 했죠. 주어, 서술어 찾았고 목적어 찾았어요. 볼게요. 회사가 금지했다. 그가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목적어가 from ing 나왔네요. 맞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어가 뭐예요? 회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프로모트의 목적어죠. 얘가 승진이 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그를 승진시키는 거니까 이 둘의 관계는 수동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거를 많이 놓치시는 이유가 많이 놓쳤어요. 실제로 정답률이 문법 문제 치고 꽤 낮았거든요.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이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쓱 보고 눈에 띄는 건 얘밖에 없거든. 맞네? 통과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한글도 따지지 않았고 대충 맞는 것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우리말에서의 수동과 영어에서의 능수동은 좀 달라요. 개념이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를 꼭 그러니까 주어나 동사의 관계,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 자체를 좀 따지는 게 필요해요. 원래 수동태를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다 알잖아요. 누가 틀리겠어요? 그냥 주면.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따지지 않고 뭐 prohibit from ing 끝났네 넘어가시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보이죠 시험장에서. 그런데 이거를 한 번만 문제 한 번 쓱 풀고 운 좋게 맞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를 따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 습관이 길러지지 않아요. 무슨 습관이냐면 내가 찾아내는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2번 문법 같은 경우는 최소 2번 많게는 3번까지는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틀린 문제 그리고 내가 맞췄지만 정확하게 다 찾아내지 못한 문제 이해되시죠? 요렇게 문법은 2번, 3번 정도 봐주시는 회독수 자체가 좀 중요해요. 이유는 보통의 수험생들이 회독을 잘 안 하니까 그럴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제목을 제가 지워버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 지난번 영상에서 암기 과목은 회독수보다 내용이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회독수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 독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독해를 왜 회독을 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독해는 이렇습니다. 문제를 풀 때랑 풀고 나서를 구분해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요때부터 1회독 때부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잖아요. 선지 판별이 잘 안 됐는지, 지문 내용이 어렵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주제나 핵심을 찾는 게 어려웠는지, 아니면 근거를 찾는 과정이 힘들었는지 등등등등등 중에 내가 문제를 풀 때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마지막에 가면 요거예요. 지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 지문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건 객관식 시험에서는 흐름 파악이 잘 안 된다랑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랑도 좀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결되는 약점이 아니에요. 이거 지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거나 흐름 파악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렵게 느낀 지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훈련이 되고 개선이 되고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요 지문이 좀 그랬어요. 17번을 실제로 지방직에서 17번 정답률이 제일 낮았거든요. 지방직 9급에서. 왜 그런지 볼게요. 그리고 제가 회독을 할 때 제가 어렵게 느꼈던 지문을 공부할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독해를 평소에 공부하시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진화적으로 모든 종들은, 해석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화적으로 모든 종들은 어떤 종이냐면 stay alive 하고자 하는 종들은 그들의 자원을 carefully하게 관리해야만 한다. 다들 아시죠? 뭔가 의무나 주장이 나오면 이거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쳤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 문장을 대충 읽으신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왜 그런지부터 설명할게요. 그 뒤에 이어서 된민지가 나와요. 주제문이라는 거의 성격 자체를 좀 보면 전체 내용을 포괄해야 하고 그 포괄의 근거는 보충 설명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이 주제문이겠거니 주제문이라고 확실하게 판단은 못했지만 이 부분이 내용의 중심이 되겠구나 까지는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뭘 근거로? 얘를 근거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후에 독해를 할 때 내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죠. 자원을 carefully,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관리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잖아요. 됐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first call을 이나 뭐에 대한 음식이나 재화에 대한 first call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 주는 거를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먼저 준다는 게 이거랑 같은 말이래요. 이해되시죠? 녹색끼리 같은 말. 그리고 with 나오니까 시니어들한테는 많이 남기지 않은 채로잖아요. 그 시니어가 어떤 시니어냐면 더 소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보다? 그들이 기여하는 것보다 더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 결론, first call을 이런 사람들한테 준대요. 누구보다? 시니어보다, 노인들보다. 간단하게 쓰면 그 노인이 뭐냐면 기여를 덜 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도 잘 읽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놓친 거는 이거죠. 요 부분. 이거랑 된민즈랑 이거랑 같은 말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벗이 나왔어요. 중간에. 그러면서 내용이 완전히 주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답을 뭘로 많이 고르셨더라? 4번을 고르신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그 정답률 분포를 보면 볼게요. 그런데 주제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첫 문장에서 읽었던 것 그리고 그 첫 문장이 보충 설명하는 것 자원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거 시니어들한텐 덜 주고 그럼 but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but 이후에 나온 얘기는 노인들한테 더 준다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 대전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가 전제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더 주는데 시니어들한텐 덜 주고 그런데 벗이 나왔으니 이후에는 노인한테 더 많이 준다는 얘기겠네? 그런데 자원을 carefully하게 관리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계속 볼게요. 이제 의학들이 수명을 증가시키기 전에도 grandparent, 시니어들에게 혹은 그 위에 있는 시니어들에게도
그 시니어들도 포함을 하고 있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음식에는 재화를 줬다는 얘기가 될 거고, 왜냐 하면 물질적으로 소비하는데 올드포크들, 그러니까 올드포크들 무슨 말이지? 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 나온 시니어구나. 물질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이 기브백 행동적으로 뭔가를 돌려준대요. 뭐랑 반대말이에요? 지금 기억나세요? 뭐랑 반대말인지? 이거잖아요. 덜 기여하는 거. 근데 소비하는 만큼 돌려준다며. 이해되세요? 그 말인즉슨 기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앞에 말은 기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기여를 덜 한다고 그랬죠. 안 한다가 아니라 덜 한다잖아요. 근데 but 이후에는 기여를 물질적으로 소비한 만큼 행동적으로 기브백 한다고 했으니까 기여를 소비하는 만큼 한다죠. 둘 다 크게 보면 기여한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여해 왔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거는 그냥 첫 문장이랑 but 보고 대충 그런 거 같은데 약간 요렇게 but 이하 나오니까 얘네들한테도 주니까 코스트 한다. 이제 뭔가 한정적인 자원에 되어 있다라고 잘못 판단하시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고 핵심은 자원을 케어풀리하게 관리한다고.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핵심은 자원을 케어풀리하게 관리한다고. 그게 뭐냐면 퍼스트 콜을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고, 시니어들한테는 왜 안 주냐면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소비를 하긴 하는데 기브백 한대요. 현대의 사람들은. 결론, 덜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기브백 비헤이비어, 행동적으로 뭔가 기브백 돌려준다는 거나 둘 다 기여를 하는 거죠. 덜 하냐 더 하냐의 차이지. 그래서 얘가 답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해독 없이 그냥 처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틀렸다고 치고 해설을 보거나 해설 강의를 듣거나 하고 나면 그런가 보다, 다음엔 안 이래야지 하고 넘어가요. 한 번 정도 읽어보겠죠. 아까 제가 해석보다는 다 뭐였어요? 관계를 따지는 거였잖아요. 지문의 흐름을 따지지 않고 해석만 하고 넘어가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어려운 지문이 맞아요. 생소한 소재이기도 하고 구문 문장 길이도 조금 더 긴 편이고. 그러면 표시 같은 거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기출문제집 한 바퀴 돌린 다음에 표시해놨던 지문들만 다시 보시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때는 해석이 아니고 지문의 흐름,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독해를 하시라는 말씀인 거죠. 글을 두 번째 읽었는데도 떠듬떠듬 하긴 했지만 잘 안 됐어. 매끄럽지 않았단 말이죠. 표시해놓고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 지문의 흐름을 첫 문장 첫 단어부터 끝 문장 끝 단어까지 흐름이 파악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려면 최소 3번은 봐야 돼요. 양보다는 이런 방식의 하나씩 나의 사고 과정, 독해 과정을 짚어나가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독해 점수를 만들 수 있어요. 시험 문제나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에 일정한 점수대의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려면 내가 읽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횟수를 좀 채우지 않고 양치기만 하면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양치기는 그냥 현재 상태를 확인할 뿐이니까. 됐어요? 지문을 반복하면서 내가 처음 봤을 때 잘못 생각했던 거, 두 번째 봤을 때 조금 부족하게 생각했던 거를 개선하고 훈련하면서 문제풀이에 일관성이 생겨요. 어차피 누구에게서든 배운 독해 방식대로 문제를 푸실 테니까. 이게 돼야 안정적인 점수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문제풀이 양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암기 과목의 경우에는 회독의 숫자보다 어떻게 회독을 하는지, 내용, 그리고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영어 독해, 문법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념이 뭔가 반복하고 하는 것보다는 양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반복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의 경험이거든요. 이유는 문법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포인트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기 위함이고, 독해의 경우에는 문제풀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문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함인 거죠. 이때 말하는 지문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흐름파. 이해되시죠? 이 대표적이고, 주제를 중심으로 나머지 문장들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어렵게 느꼈던 지문에 대한 구문 해석 능력 정도 있겠죠. 되셨죠? 이런 이유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두 가지 문항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막 설명을 뭐라고 해야 되지? 속된 말로 약간 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중언부언했던 것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영어 독해만을 가지고 한번 다시 영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제 슬슬 9월부터 공부를 많이 시작을 하셨을 텐데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